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장모님과의 사위의 위험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장모님의 가슴을 꽉 쥐었습니다. 뜨거웠어요. 63세 여자의 몸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제 셔츠 단추 사이로 파고들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부를 더듬는 그 감촉에 온몸에 전류가 흘렀어요. 복도 끝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 사이로 소주 냄새가 흘렀죠.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장모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손이 움직였고 장모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야, 나도 여자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떨린 건 제 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심장 박동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5개월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58세,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내 수진이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본 결혼이었죠.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낳고 그럭저럭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내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손 한 번 잡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자리도 형식적이었고 대화도 아이들 학원비나 부모님 용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체온이 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말했죠.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모시자.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효자 소리 들으면 나쁠 것도 없고 장모님과 사이도 괜찮았으니까요. 장모님이 들어온 첫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머리를 푼 모습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여자 같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얇은 잠옷 사이로 목선이 드러났죠. 민수야, 잠 안 와? 어머님도 못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한잔 할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옆이었습니다. 팔이 스칠 정도로 가까웠죠. 장모님이 소주잔에 술을 따라주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에 술이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졌죠. 첫 잔을 비우고 2번째 잔을 받을 때쯤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처음엔 장인어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여자로 안 봤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3세 여자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애절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 손을 잡았어요.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어요. 손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부드러웠고요. 손등에 나이의 흔적이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애틋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따뜻한 손 잡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당신 무릎 위로 가져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 쪽을 봤습니다. 안에 방불은 꺼져 있었죠. 장모님의 무릎이 제 손바닥 아래서 따뜻했어요. 실크 잠옷이 매끄러웠습니다.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님, 쉿, 수진이 깰라. 장모님의 다른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내에게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었죠. 손가락이 제 귓불을 스쳤고 목덜미로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여자야, 민수야.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여자로 안겨보고 싶어. 그 순간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장모님을 끌어안았어요. 63세 여자의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주 냄새와 장모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이 섞였죠. 장모님의 팔이 제 등을 감쌌고 손톱이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수야. 장모님이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뜨거운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가볍게 망설이듯이. 그리고 천천히 턱선을 따라 올라왔죠. 제 손이 장모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척추의 굴곡을 따라 아래로, 다시 위로. 장모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제 숨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얼굴 사이 거리는 10cm도 안 됐어요. 장모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눈물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었죠. 입술이 벌어졌고 뜨거운 숨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키스는 장모님이 먼저 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 키스하는 소녀처럼 떨렸죠. 하지만 곧 깊어졌어요. 25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제 손은 장모님의 허리를, 등을, 어깨를 더듬었습니다. 실크 잠옷이 미끄러졌고 체온이 직접 전해졌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젖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장모님이 울었어요. 제 셔츠를 적시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꼭 안고만 있었어요. 그날 밤 선을 넘었어요. 새벽 4시에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옆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입술에 아직도 장모님의 감촉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실크 잠옷의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방금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은 평범했어요. 수진아, 국간 좀 봐줘. 네, 엄마.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엔 2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 낮엔 평범한 사위였어요. 어머님, 드실 거 없으세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효자 흉내를 냈죠.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내가 잠든 새벽 1시 장모님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신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복도를 걷는 10미터가 1000미터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장모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미안해요. 수진이가 잠을 안 자서요. 장모님이 손짓했어요. 옆에 앉으라고. 앉자마자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보였어요. 간절함과 죄책감이 섞인.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어머님도. 왜 문을 여시는데요? 대답 대신 장모님이 제 뺨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뺨에 닿자 금방 뜨거워졌죠.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외로워서. 그날 밤도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죠.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장모님의 머리카락이 제 팔에 흩어졌고 샴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수진이한테 들키면 어떡해.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단추가 풀릴 때마다 장모님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정말 조심할 수 있어? 장모님의 손이 제 배 위를 더듬었어요. 천천히 아래로. 숨이 막혔습니다. 장모님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죠.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어머님, 쉿. 장모님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간지렸어요. 어둠 속에서 장모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63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깊었고 격렬했습니다. 장모님의 혀가 제 입안으로 들어왔고 손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죠. 제 손이 장모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옷 위로 그리고 안으로. 피부가 부드러웠어요. 매끄러웠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다가 허리를 감쌌죠. 장모님이 신음을 흘렸어요. 작게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 소리에 온몸이 타올랐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야 돼. 수진이 깰 시간이야. 아직 조금만 더. 안 돼. 들키면 끝이야. 장모님이 제게서 떨어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해, 민수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우린 잘못하고 있어. 알아요.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걸 궁금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장모님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 방문 앞을 지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에 들어가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엔 장모님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손엔 장모님 피부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이 되면 또 장모님 방으로 갈 거란 걸 알았어요. 낮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장모님이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스쳤어요. 장모님이 살짝 움찔했죠.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저처럼 한숨도 못 주무신 거죠. 엄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병원 가보세요. 민수야, 오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와. 응. 대답하면서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수진이한테 들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가족 파탄?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죠. 민수야, 키스해줘. 어머님, 여기선 아무도 몰라. 한 번만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했어요. 깊고 절박하게. 장모님의 손이 제 머리를, 어깨를, 등을 더듬었습니다. 5분쯤 그러고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늦었어.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별일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단지 불면증과 스트레스였죠. 의사가 말했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웃길 노릇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맞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별일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래요. 다행이네. 엄마, 좀 쉬세요.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밤에도 문이 열릴까? 그날 밤 새벽 1시 장모님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화장실 불이 켜졌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내였어요. 민수야, 화장실 가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래. 나도 화장실 갈 거야. 같이 가자.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장모님 방문 앞을 지날 때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장모님 방문을 봤어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신호였죠. 방으로 돌아와 아내 옆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혼자 누워서 뭘 생각하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식탁이 어색했습니다. 장모님이 밥상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죠. 아내 앞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어젯밤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국이 맛있네요.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장모님 얼굴만 떠올랐죠. 그날 밤 장모님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집안에서 장모님과 마주쳐도 인사만 나눴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장모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어느 날 밤 장모님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길이었어요. 얇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장모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님, 장모님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스치는 순간 손이 닿았어요. 장모님이 제 손가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나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어머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키스했습니다. 장모님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목을 감쌌죠. 안 돼. 여기서는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키스를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양쪽 끝에 아내 방과 아이들 방이 있었죠. 위험했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제 손이 장모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죠. 장모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으응. 쉿. 제가 장모님 입을 막았습니다. 장모님의 눈이 커졌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때 아내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커덕.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장모님이 제게서 확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제 방 쪽으로 걸어갔고 장모님은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아내 방문이 열렸어요. 민수야, 거기 있어? 아내가 나왔습니다. 복도에 불을 켰어요. 저는 침착하게 돌아섰죠. 응,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야. 그래. 아내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복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빨리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알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들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았어요. 장모님 입술의 감촉이, 허리의 감촉이 생생했죠. 다음 날 밤 장모님 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장모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어제 거의 들킬 뻔했어. 미안해요. 우린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알아요. 그런데 왜? 장모님이 울먹였습니다.
왜 자꾸 하고 싶은 걸까? 왜 내가 보고 싶은 걸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네. 들키기 전에 끝내자. 알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날 밤도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장모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달빛에 비친 장모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키스했어요. 목에, 쇄골에, 어깨에. 장모님의 손이 제 등을 핥히었습니다. 참았던 일주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장모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누가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 뭐? 어제 낮에 수진이가 날 이상하게 쳐다봤어. 심장이 식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아니야. 분명히 뭔가 눈치챘어. 그날 밤 일찍 장모님 방을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오는데 아내 방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무슨 얘기?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밤마다 어디 가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방에 가는 거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어제 봤어. 복도에서 나오는 거.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수진아, 오해야.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닥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5년이야. 5년 동안 모를 것 같아? 5년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엄마 모시자고 할 때부터 알았어.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날 장모님이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는 장모님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문 밖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방 안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가서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장모님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수야. 어머님.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하자고. 마지막 인사였어요. 제가 장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차가웠고요. 그 손을 놓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택시가 장모님을 태우고 떠났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와 저는 한 침대에 자지만 등을 돌리고 잤어요. 이혼은 안 해. 애들 때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제 내 남편 아니야. 알고 있었어. 그렇게 우리 집은 차가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장모님은 혼자 작은 원룸에 사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내가 찾아가요. 저는 못 가죠. 가끔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니?
네, 어머님도요. 미안해. 답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장모님도 오셨죠. 5년 만에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늙으셨더라고요. 많이. 민수야, 잘 지냈어?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 내내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화장실 가는 길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내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엄마 생각해?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당신 눈빛 보면 아직도 엄마 생각한다는 거. 미안해.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하지만 난 용서 안 해. 절대로. 알아요. 지금도 가끔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보고 싶어.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아요. 밤마다 그 문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63세 여자와 53세 사위. 5년간의 금지된 사랑.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